강원도의회가 지난주에 도정 질의를 가졌습니다. 새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강원도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도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 그리고 임미선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 정부가 출범된 후에 처음 열린 도정 질의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도의원께서는 강원 현안 국정 과제에 대해서 중앙 정부와의 협업 전략 또 해법 제시 차원에서 정책 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해 줄 것도 당부를 했습니다. 진행 의원들 중에 가장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민주당 의원 질문에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원론적인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답변 중에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언급하면서 폐광 지역, 접경은 지역, 댐 수물 지역에 대해서 새 정부가 배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도청에서 6월 16일에 국비 확보를 위한 통합 전략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참석자가 중앙부처 지원관 그리고 도 관계자들밖에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민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편견 지적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도청 외부 전문가, 또 국회의원, 18개 시군 단체장 모두가 참여하는 연석 회의를 열어서 강원 정과가 들썩이고 있다는 액션을 중앙 정부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네.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첫 강원 도정 질의였는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 도정 질문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지역 현안들의 이 국정과제 반영과 관련된 질의라든가 또 당부, 제안의 내용이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전략과 함께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우리 도가 과연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도로 인프라 확충과 같은 SOC 사업의 속도라든가 또 수소 산업과 미래 산업 육성 발전 방안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특히 이 폐광과 접경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염원하고 있는 이 사업들의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 요구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국가 정책 전환기에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추진 전략을 살펴보는 기회가 됐고요. 여야 공통적으로 도의 이 전방위적인 준비 태세를 요구했던 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전국적인 국정 전략 축을 보면 5극 3특이라고 해서 서울, 충청, 호남, 영남의 두 곳 5극이고 강원도는 이제 3특 중에 하나인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5극 3특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5개의 광역 권과 이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누어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또 특화 산업을 육성해서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도는 제주와 전북과 함께 3특 체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강원의 비전으로 관광수도를 육성을 하고 이 미래 산업을 바이오헬스, 청정 에너지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진행 중인 우리 도의 목표와 비전과 다행히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처럼 국정 과제로 반영되었다는 것은 그 실행 여부가 분명하게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강원도는 정치력을 10분 발휘해서 이 정부의 관련 부서와 국회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아울러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동안 강원도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공언을 하신 만큼 늦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서 강원도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 정부의 국정 전략에 대해서 강원도의 대응 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임미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국가 균형 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다. 줄곧 강조를 해온 만큼 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인 건 맞는데 우려되는 점도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이러한 정책이 단골 메뉴로 등장을 했었을 때마다 지금껏 좀 실패해왔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요. 그 이유가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이 기재부, 행안부, 또 산업부, 국토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서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이 한 곳에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 보면 어떨까 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원도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선봉의 도지사께서 서서 주도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곧 조직 개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뭐 AI 얘기도 많고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또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해당 부서들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강원도의 경우에 첨단 전략산업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팀, 또 각종 지역 현안 및 신규 행정 수요 대응팀을 신설할 계획이고 또 특례 발굴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특별자치 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상설할 예정입니다. 도 조직이 행정 편의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던 만큼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번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대통령 공약에 나온 햇빛 바람 발전소 사업 그리고 새 정부 1호 사업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경쟁력은 데이터 확보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 입지를 분석하는 팀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부분도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임미선 의원님께서도 새 정부의 전략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 예, 네, 이승진 의원님께서도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5월 회기에 이 25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달 아마 7월 정기 인사에 맞춰서 조직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그 개편안의 특징은 조직과 정원은 늘리지는 않고 핵심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6.3 대선 전에 이 개편안이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온전하게 반영된 것으로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승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한시적이었던 특별자치추진단이 특별자치국으로 상설화되고 또 수소특화단지와 관련해서 전담 부서가 생겼거든요. 수소특화단지팀을 신설한 것은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함께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표류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또 염려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 만큼 이 강원도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앞으로 여야정 협력 체계가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정책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 논란이 좀 많은데 지난해 이제 본 예산 짠 것을 없애고 지금 지방채 발행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강원도는 지난 5월에 추경에서 세수 결손과 이 경기 침체의 이후로 1,900억 원의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정질문 과정에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가 이미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이 본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지방채로 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채라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이 사용 목적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재원인 만큼요, 기편성된 사업에 대한 이 예산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적된 그 사안도 불가피하게 SOC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은 최문순 전임 도정이 남긴 1조 원 가량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긴축 재정으로 지방채 발행을 지극히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임기 첫 해 3천억 가량에 대해서 상환을 했는데요. 원인보다는 이번에 발행 과정에 대해서 유독 문제를 삼는 거, 본말이 전도된 지적이고 정쟁으로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예, 이승진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규정으로 보면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민주당 의원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만 사전 보고가 필요한 이유를 짚자면 지방채 발행 규모가 1,900억으로 굉장히 크다는 점이고요.
또 본 예산이 지방채로 변경된 것을 예선서로 알았다는 점. 이런 걸 지적하면서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24년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할 때 도지사께 보고하지 않고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런 기조실장의 대답에 저도 어안이 좀 벙벙했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도 없이 1,700억 원이나 되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행안부에 보고한다. 우리 도민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는 절차 문제를 넘어서 도정 전결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 각 상임위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하는 데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